네, 금요일 이슈 플로우입니다. 이슈 플로우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한 분씩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금리 리스크에 대한 재부각에 대해서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뭐 건전한 조정입니다. 건전한 조정. 네. 대표님은요? 네, 뭐 저는 일단 뭐 태형건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태형건설이 또 키가 되는군요. 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3일이었죠. 그때 이제 FOMC의 이제 12월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근데 12월 회의에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2024년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거에서는 거의 다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기준 금리를 다 낮추는데 이제 적절하다라는 것이 다 이제 거의 의원들의 다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제 금리나 이제 전환 그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한 이제 입장을 좀 피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좀 중요했죠. 이게 좀 급등하면서 자꾸 저희 성장주가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성장주들도 좀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10년물 수익률이 이날 3일날 이제 FOMC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 당시 한 4%까지 올랐었습니다. 계속 좋지 않았었죠. 1월달 들어서면서. 그런데 이제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3.9%까지 거의 뭐 0.10%포인트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근데 문제가 금리 이제 인하가 될 것이 12월 이제 그 파월 이제 발언부터 12월 초부터 이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내린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를 이제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너무 이렇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땡겨서 반영이 된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괴리감이 있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아직 뭐 결정된 것이 없고, 근데 이제, 많이, 금리 인하는 한 3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장은 뭐 3월부터 시작해서 6회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좀 너무 좀 이렇게, 예,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어떤 생각의 어떤 괴리감이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이제 미국장부터 해서 어떤 조정의 어떤 그런 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하 어떤 시기가 앞으로 이제 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차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어떤 이 연준의 어떤 의사록이 나온 다음에 시장의 어떤 반응, 국채 금리가 확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금리 하락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성장주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올랐던 것들이 내려주면서 조정해주면 오히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맞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뭐 보고 계신 섹터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저희가 뭐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제약바이오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이제 뭐 그 어떤 이슈도 너무 이제 임박해서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향후 또 이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는 또 일정이 1분기, 2분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하고 반도체는 뭐 모두들 다 아는 섹터입니다. 올해 좋을 거라는 거. 그래서 맞아요. 뭐 조금 움직이지 않은 그런 전공록 섹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강했던 온디바이스나 뭐 CXL 쪽도 좀 내리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내렸을 때 봐야 될 부분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임순재 대표께서는 태형건설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으셨는데요. 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는 뭐 방금 이제 전문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문제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위험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게 태양건설 관련된 이제 워크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건설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 이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처리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태양건설 관련돼서 뭐 전일에 이제 태양건설의 이제 설명, 채권단 이제 그저께죠. 채권단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관련돼서 상당히 좀 그 채권단 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일단 윤세영 회장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당 관련된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태영그룹 자체에서 SBS는 어떻게 보면 좀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지금 시장 내에서 좀 많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만약 태영이 워크아웃이 되지 않고 법정 관리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단순하게 태영건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PF 관련돼서 좀 이제 연장이 계속 좀 지연되거나 뭐 늦춰지는 경우가 지금 계속 좀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태양건설에서 문제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지난 2021년도부터 해서 저금리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채 만기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가 된다라고 보면 이런 부동산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상한 문제 그리고 이제 신규 그러니까 회사채 차환 발행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시중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도 전체적으로 조금 리스크를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뭐 리스크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뭐 원만히 해결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미국이나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이 꾸준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달에도 뭐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마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런 이제 조정이 뭐 긍정적으로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저가 매수의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이 바로 CES 2024를 보자.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도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1분기나 상반기 이제 이슈가 이어질 섹터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대표님은요?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팔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타이밍이 중요하죠. 대표님부터 이번에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 내에서 다음 주에 이제 열리는 CES,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이제 큰 이제 뭐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ES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자 관련 기기를 이제 선보이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기존의 뭐 AI, XR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까지 뭐 다양한 이제 산업군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 뭐 여러 회사들이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AI나 XR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1월 17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1월 말에는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XR 기기가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제품군이 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차익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긴 하지만 여기 참여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이제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섹션에서는 뭐 SK 바이오팜이나 롯데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금 발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여러 이제 참여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비만 치료제와 그다음에 이제 ADC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체 전달 물질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와 동시에 이제 바이오텍 이제 쇼케이스도 같이 지금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파마들도 여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수출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일정 측면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바뀌는 포인트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CES가 지금 8일인가요? 8일이고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JP 모건 헬스케어 8일, 그다음에 이제 CES가 9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너무 좀 일정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이미 뭐 저희가 이슈플로에서 많이 다뤘죠. 맞아요. 예, 많이 다뤄서 벌써 12월부터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거의 이제 일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정 관련으로는 이제 뭐 종료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일정이 이어지는 종목들은 추적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네. 주요 이벤트들이 제가 어젠가 또 얘기 드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표를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뭐 비만약 같은 경우에 1분기, 그다음에 이제 치매 쪽도 이제 1분기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 가위, 유전자 가위죠. 그래서 이쪽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이기 때문에 1, 2, 3월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쪽 괜찮고요.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코스닥의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급에서. 근데 그 수급 부분에서 조금 외인이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외인이 다시 지속해서 매수해 주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보시고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월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게 1월 이제 말이라는 그런 뉴스도 이제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 쪽이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계속해서 2월 뭐 1월 말 2월 초기 때문에 이쪽 보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주시는데 스코넥, 뭐 맥스트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면, 나무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XR 쪽을 조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국장에서는 이미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로블록스 같은 XR, 메타버스 쪽도 이미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이쪽이 그쪽도 한번 추적해 볼 만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에는 조금 먼 일정이긴 하나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역 항암제, 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저희 전문가 말씀해 주신 뭐 ADC, 뭐 항체 접합 물질, 레고캔바이오가 좀 좋았죠. 뭐 이런 것들, 알테오젠 등등. 그래서 좀 일정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은 저는 뭐 상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보시되 대신에 아까 수급 같은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월 이제 중순 정도부터는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 대형은행들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1월 한 9일인가요? 그때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전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이제 국내 이제 여러 상장사들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할 걸로 컨센서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좀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 해갖고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뭐 아까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섹터 중에서도 실적적으로 괜찮을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선별적인 접근이 뭐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이 이슈 두 번째 것과 관련된 관심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전문가님은 짧게 어떤 거 있습니까? 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근데 맥스트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날아갔어요? 나오고 아, 있네요. 그렇죠. 예. 예. XR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XR 쪽 괜찮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이제 오픈 디바이스.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쪽에는 이제 한미약품, 뭐 계속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는데 꿈의 배터리 이제 점점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빨리빨리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전고체 관련 기대감은 올해 계속 지속될 겁니다. 네. 네. 대표님은요? 뭐 아직까지는 테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고체는 기존의 어떤 배터리의 어떤 단점을 좀 극복하는 그런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에코프로비엠부터 많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장에서 퀀텀스케이프인가요? 예, 퀀텀스케이프로 전고체 관련주인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폭스바겐이 이 스타트업 이 퀀텀스케이프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저희 장중에도 한 3시 정도에 이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움직임이 좀 없었다가 미국장에서 퀀텀스케이프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이제 그 미국장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한농화석이라든가 테마주로 좀 묶여 있죠.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그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나서 차량이 전소되고 그걸 소방관들이 끄지도 못하고 되게 그런 조금 뭐랄까 좀 이거 전기차가 여기 안전한 거 맞나 이런 또 의구심이 또 드는 그렇죠. 네, 그런 뉴스를 좀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웠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화재 위험성 같은 것을 특히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 일본 기업이 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좀 앞서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이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좀 이제 앞서 나가고 좀 있고요.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 이제 전고체 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고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우선은 반고체부터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전고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실적보다는 그리고 상용화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을 보시더라도 테마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섹터이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같은 종목들도 이런 어떤 테마주인데 테마주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한농화성이나 이수 계열, 이수화학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SKI 테크놀로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저희 우려 기업이 있죠. FE50법 네. 예, 관련해서 분리막 기업인데 실체도 있고 실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전고체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보신다면 SKI 테크놀로지 추세도 괜찮으니까 이 종목 정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단타로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퀀텀스케이프 관련돼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지금 지분의 20%를 지금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퀀텀스케이프가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이제 A 샘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거를 폭스바겐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지금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지금 1000회 충방전 이제 사이클 테스트가 끝났는데 기존 처음보다 1000회 충방전 이후에도 성능의 9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좀 뜯어보면 여기에서 나온 이제 배터리 성능이 5Ah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내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보통적으로 이제 66Ah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이제 먼 길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고체에 관련돼서 당장 이런 테스트가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좋아질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고체 관련돼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양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 만드는 방식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한다라고 해서 뭐 이게 전혀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고체를 만들 때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만든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도 비싸다고 하는 3원계 배터리보다도 한 두세 배 이상 가격이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2030년이 넘어야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지금 미리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조금 더 이제 어찌 보면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전략 접근만 유효합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